와, 떡볶이 미쳤는데? 와, 이거 비주얼 어떡해? 여러분,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 여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도 떡볶이가 있고요. 저기에도 떡볶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시장에 떡볶이만 총 3개예요. 이 한쪽에만 3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시장에 있는 떡볶이집보다 개수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중국 야시장 떡볶이 투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중국산 떡볶이 영상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 한국에서도 마라탕, 허거 같은 중국 음식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중국 야시장에 가보면 떡볶이를 그렇게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한식이 널리 퍼지는 건 좋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떡볶이 잡채잖아요. 오늘 중국 야시장 싹 평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방문한 야시장은 다른 선로역 비교 쇼핑몰 지하 1층에 있는 야시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낮임에도 야시장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맛집 성지순례 코스로 통하는 곳이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라고치, 구운 냉면, 북겨오리 등등 SNS에서 핫하게 돌던 그 메뉴들이 여기 한자리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떡볶이는 분명히 대한민국 전통 음식이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이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길 찾느라 조금 헤맸는데 세큐리티 분한테 손짓 발짓 총동원해서 간신히 입구를 찾아냈고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빨간 기와지붕으로 꾸며놓은 상점들이 좁은 골목처럼 쭉 이어져 있는데, 와, 진짜 동대문 야시장 느낌 제대로 살아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사람은 미어 터지고 끝도 없이 늘어서 가게들 사이로 줄 서 있는 곳들이 수두로 빽빽했습니다. 그러던 중 딱 한 군데 커다란 철판에서 떡볶이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집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오프닝에서 보신 그 집입니다. 보자마자 오늘 스타트는 무조건 여기서 끊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떡볶이 맛있어. 거기가? 떡볶이 하나 주세요. 직원분의 떡볶이 맛있다는 귀여운 홍보에 바로 하나 주문해봤고요. 떡은 한 20알 정도 담아주셨고 어묵은 따로 없더라고요. 야, 닭꼬치 순대 맛있어요. 닭꼬치 순대 맛있어요. 오케이, 일단 이것만. 와, 닭발. 여러분, 떡볶이 한번 팔렸는데 옆에 보시면 닭발 떡볶이를 팔아요. 심지어 닭발이랑 이거 통가래떡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래떡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게맛살이더라고요. 아, 진짜 설렜는데. 아쉬운 대로 중국 언니 추천 믿고 닭꼬치까지 추가해서 어찌저찌 주문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 중간중간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돼 있어서 아무데나 앉아서 먹으면 돼요. 약간 우리가 아는 그 시장보다는 푸드코트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여러분, 진짜 떡볶이 때깔이 그럴싸해요. 심지어 인기도 엄청 많아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바로 먹어볼게요. 딱 그 맛이 나.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떡볶이는 아니고요. 저희 아기 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교회 간식으로 떡볶이가 자주 나왔는데 그때 먹었던 떡볶이 맛이에요. 고추장 베이스에 약간 뭉근하면서도 달달한 그런 부드러운 떡볶이 맛이에요. 아직 우리나라 따로를 한참 멀었네. 세발을 피해요, 세발을 피해. 사실 제가 워낙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떡도 꽤나 쫀득하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외에서 떡볶이 먹으면 떡이 항상 제일 별로거든요. 왜냐면 떡이 보관기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조된 떡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 다른 해외에서 먹었던 떡볶이 중에 제일 괜찮아요. 제 예상은 이 떡이 쌀떡이거든요. 근데 중국도 나름 떡 만드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쌀떡볶이 떡 퀄리티가 나름 준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위안이거든요. 대략적으로 400원보다 덜 돼요. 그러면 중국 물가치고는 비싼 편입니다. 양도 적고. 사실 여기는 현지인도 많긴 하지만 관광지 스타일이라서 다른 데보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얘는 아까 점원분이 닭꼬치 맛있어 해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12원이에요. 그럼 하나로 약 6,000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얘는 한국에서 먹는 닭꼬치 맛이랑 진짜 흡사해요. 근데 얘 떡볶이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면 완전 닭떡이잖아. 이렇게 닭떡 조합으로 첫 번째 집은 클리어했고요. 위생에 대한 걱정이 살짝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직원분들이 마스크에 장갑, 모자까지 착용하고 되게 청결하게 조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음식 보시러 가보시죠. 와, 여기 진짜 클래스가 남다르다. 여러분, 이거 북경오리예요. 야시장에서 오리를 통으로 구워서 판다고요. 이렇게 수많은 선택지를 뚫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마라꼬치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마라탕 다음으로 슬슬 뜨고 있던데 여기 중국 본토에서 직접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맛있대. 막 들이밀어요, 막.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메추리알, 곱창, 두부피, 새우, 각종 채소, 그리고 정체모를 내장류들까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가리비잖아. 가리비. 이거 쪼꼬미. 일단 제게 익숙한 메뉴들부터 담고 슬쩍 도전 욕구가 생기는 메뉴들도 골고루 담아봤어요. 와, 대박 사건. 와, 어묵 진짜 맛있겠다. 여기는 뭐 일본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거 맛있겠는데? 아니, 어묵 앞에서 한참 쩔쩔매고 있으니까 직원분께서 한 3개
3개 정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다 사버렸어요. 다 고르고 나니까 어묵은 국물에 담아주시고 제가 고른 꼬치들은 철판에서 마라소스를 착 입혀서 다시 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테이블을 잡고 호다닥 앉았고요. 지금 제가 어묵 4꼬치에 마라꼬치 몇 개 안 샀는데 하나로 거의 16,000원 가까이 나왔어요. 와, 진짜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 먹다가 돈 10만 원 쓰고 갈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어묵에 미친 자로서 중국 어묵도 맛 봐야겠죠. 사실 어묵 퀄리티가 나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얘네가 물 안에서 불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감이 없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었네. 일단 얜 패스. 이건 아까 그 상인분이 추천해준 3종인데 바로 먹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속에 맛살이 있는데 맛살 덕분에 조금 식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확실히 얘가 맛있네요, 추천해주신 게. 얘는 뭐지? 얘는 새어묵이다. 오, 새우향이 제대로 느껴져요. 확실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맛있네요. 어묵 국물은 일본 스타일입니다. 여기 그냥 한중일이 다 있네요. 사실 이 추천이 상술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살짝 했지만 제가 구매한 것보다 추천해주신 게 훨씬 맛있네요. 의심병. 자, 그리고 이번에 마라꼬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난한 이 새우꼬치부터. 차가운 마라탕에 새우를 건져 먹는 느낌이에요. 얘는 쪼꼬미. 오, 쪼꼬미 꼬독꼬독하다. 아니, 그리고 두부피를 이렇게 뭉탱이로 깔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왔는데 아니, 이걸 누가 다 먹어? 하길 잘했네. 맛있네. 이거 진짜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마라탕 차갑게 먹는데 이질적인 느낌이 1도 없어요. 얘는 오징어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얇은 오징어를 꼬치에 하나씩 야무지게 꽂았냐? 그리고 또 중국이 맥주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 하얼빈 맥주를 아까 사놨거든요. 이 마라꼬치를 먹으니까 맥주가 싹 땡기네. 오, 이거 봐. 이렇게 까는 거야. 완전 신기. 당신의 눈동자에 치얼스. 오, 맛있는데? 이번에는 닭발꼬치 도전해보겠습니다. 약간 비주얼이 먹기 싫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 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두부면이 제일 맛있어요. 한 번에 많이 파는 이유가 있었어. 맥주 한 입 먹고 맛있다. 하얼빈 맛있다. 그렇게 새우면 두부피까지 야무지게 먹고 마라꼬치도 클리어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가보셔도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가성비는 살짝 애매해서 가격 잘 알아보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비주얼만 보면 대형 철판에 무슨 묵 같은 걸 엄청 볶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도저히 맛있을 것 같다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 찾아봤더니 묵이 아닌 고구마 전분이고 원즈라는 요리라고 합니다. 중국 동부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그나저나 비주얼이 조금 숭하긴 한데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분을 잘 구워서 육수를 담고 간장 소스 같은 걸 쫙 뿌린 다음에 정체불명의 코코펌 같은 소스를 한 번 더 뿌려주시고 그 위에 땅콩 소스까지 올려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워 보이는 무언가를 뿌리려다가 제가 매워할까봐 센스있게 대파만 얹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중국 본토 스타일로 해주세요 했더니 그제서야 매운 소스를 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육수까지 한 번 더 부어서 완성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완료했고 이와 같이 먹을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생활의 달인에 나올 법한 호스 넘치는 집을 발견했지 뭐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바로 반죽해서 철판에 구워서 소스랑 뭐 이것저것 더해서 주는 것 같아요. 할로. 고맙습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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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원. 사장님이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辣的不辣的。 매워? 오케이. 만드는 모습을 구경해보니까 잘 숙성된 반죽을 피자도우처럼 손으로 쭉쭉 펴준 다음에 밀대로 길게 늘려서 그대로 돌돌 말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직원분한테 토스하면 능숙하게 주름지게 구워내고 안에 소스에 채소, 각종 재료를 넣어서 깔끔하게 말아 포장해 주셨습니다. 이건 진짜 뭐 만드는 것만 봐도 맛없어 그 자체더라고요. 쎄쎄. 바이바이.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었어.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비주얼은 좀 별로긴 하다. 이 조합 자체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마라기름에 간장국 및 땅콩 소스의 조합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고구마 전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합 자체는 신선한데 맛 자체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 쫀득쫀득 묵 같아요. 괜찮다. 중독성 있다. 후루후루 넘어가요. 오, 총 4조각이 나오네. 양이 꽤 많네. 친절한 사장님한테 구매한 중국식 전병입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 이거 완전 중국 스타일인데 이질적이진 않아요. 피가 진짜 쫀득바삭하다. 아까 사모님이 이거 구워주시는 거 보는데 한 땀 한 땀 진짜 정성스럽게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맵다고 하셨는데 한국인한테 이 정도 맵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죠. 진순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순. 이 집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먹어본 중국 음식인데 한국인들 입맛에도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참고로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고수 빼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먹을 음식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냉면구이입니다. SNS에서 뜨겁게 돌던 그 냉면구이, 냉면을 굽는다니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메뉴판을 봤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챗GPT 찬스 써봤더니 가장 인기 많은 메뉴가 불닭볶음면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참지 하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조리 과정을 봤더니 넓적한 면에 계란물을 풀어주고 그걸 철판에 지글지글 굽기 시작하는데 저게 바로 중국식 냉면, 냉피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차갑게 먹는 게 기본인데 요즘은 이렇게 철판에 구워 먹는 게 유행이래요. 면을 한번 뒤집어서 계란 반죽을 익혀줄 동안 옆에서 소시지를 구워주고 소스를 냉면 위에 착착 바르고 설탕처럼 생긴 분말 양념도 톡톡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 불닭볶음면을 철판에 착 올려주시는데 이거 진짜 불닭볶음면이야? 우와, 이렇게 물 뿌려서 볶아내네? 촉촉하게 만든 불닭볶음면을 올려주고 또 소스를 한 번 더 바르고 그걸 돌돌 말아서 또 한 번 소스를 바르고 마지막에 싹 잘라서 내주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소스가 몇 겹이야. 거의 철판 위에 소스 레이어 케이크 수준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냉면 구이를 해왔습니다. 근데 면발을 보니까 진짜 불닭볶음면 같아요. 이 퉁퉁 뿌른 불닭볶음면 비주얼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얘부터 먹어보려고요. 그 불닭볶음면 특유의 톡 쏘는 매운맛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다른 소스들이 추가돼서 온전한 불닭볶음면 맛은 아니에요. 불닭볶음면에 약간 데리야끼의 짠맛이 추가된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냉면구이 바로 먹어볼게요. 먹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대박. 역대급 맛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반죽은 밀가루 씹는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 겉면에 계란물이 고소하게 느껴져서 식감도 다채롭고요. 또 중간중간 요 저렴이 소시지가 씹히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화려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불닭볶음면에 계란지단만 먹고 싶어요. 식감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먹을수록 중독성 있다. 불닭볶음면이 다 했네. 역시 대한민국 최고. 국뽕이 타오른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거 한국 떡이잖아요. 중국 시장에서 한국 떡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건 인절미, 얘는 시루떡, 얘는 찹쌀떡, 얘는 영양떡, 얘는 약과, 그 옆에는 순대도 팔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떡볶이로 엔딩을 장식하려고 하는데 여기 떡볶이집이 3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비주얼이 많이 물었죠. 이왕 먹는 거 더 맛있어 보이는 집. 아까 어묵 먹었던 집으로 가서 먹으려고요.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 一份呗。 떡볶이 주세요. 这玩意儿怎么是10块钱一份？ 아, 이것도. 这个要不要？ 어. 这个要不要？ 아, 啊，这个也不要吧？ 아. 호갱행위를 단호하게 처단한 후 떡볶이 1인분에 어묵 한 꼬치를 하나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찐 막떡입니다. 근데 비주얼은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먹었던 집이랑 거의 흡사해요. 양념 색깔도, 용도도, 떡도 그렇고. 떡은 동일한 떡 같고요. 양념도 거의 비슷한데 아까 그 집이 조금 더 맵고 이 집이 조금 더 달아요. 아, 중국 와서 이렇게 떡볶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집은 센스 있게 이렇게 어묵꼬치를 양념에 묻혀서 팔아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냥. 어묵이 많이 말라있긴 한데요. 그래도 완전 얇은 막 저렴이 어묵 아니고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도톰한 어묵이라서 맛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어묵도 중국산일까요? 한국에서 가져왔을까요? 아까 어묵꼬치로 먹었던 것들은 일본에서 가져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또 얘는 우리 한국 거 같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왜냐면 떡볶이는 한국의 원조잖아. 자, 여러분 진짜 찐막입니다. 재미를 장식할 마지막 메뉴는 바로 에그타르트. 이 근처에 오면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에그타르트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게는 건물 외부에 있어서 잠깐 밖으로 나와봤는데 아, 저것 봐, 춤춘다. 와, 여기 진짜 흥겨운 나라구나. 근데 심지어 오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이 앞이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맨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대요. 여기는 막 단체로 춤추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안무를 하지? 찾아보니 중국에는 꽝창구라고 광장에서 단체로 춤추는 문화가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해 보여.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건 바로 옆에 있는 제기 차는 아저씨들이었는데요. 와, 진짜 잘한다. 아니, 우리나라였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사람들 아니냐고. 이렇게 에그타르트는 새까맣게 잊은 채 중국 문화 구경에 푹 빠져있다가 아차차 에타하고 정신 차리고 후다다 길을 건너는데 아니, 얘네 봐요, 여러분. 사람이 건너지도 않았는데 바람 불인데 이렇게 온다고요.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8차선 도로에서도 막 사람들이 부산횡단하고 여기 진짜 무슨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목숨 걸고 건너야 돼요.
무서워 죽겠어 진짜. 안녕하세요. 니하오. 好，需要什么的呢？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추천. 그렇게 수줍은 종업원분의 추천을 받아 총 4가지 에그타르트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숙소 가는 게 기다리기 힘들어서 길 에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3.8위안짜리 에그타르트예요. 개당 7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비주얼은 우리나라 3,000원, 4,000원짜리인데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맛있어. 얇게 파사사사삭한 식감이 입안 전체에 느껴져요. 여러분 빛이 반짝거려서 자리를 옮겼고요. 이어서 말하자면 진짜 맛있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고 뭐고를 떠나서 이거 3,000~4,000원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퀄리티예요. 너무 맛있어. 미쳤어. 1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여러분 혹시 대련 오시게 된다면 이거 꼭 사드세요. 심지어 여기 프랜차이즈라고 하니까 이 간판 외워두시고 중국 가실이 있으면 꼭 드세요. 이거 안 먹으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 듬뿍 올라가 있죠.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어떻게 한국에 못 데려오나요? 진짜 맛있네? 맛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위에는 피스타치오 크림이랑 피스타치오 원물이 올라가 있는데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피스타치오 특유의 신선하고 바삭한 식감이 맛과 식감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리지널도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네요. 이거는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신 건데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이죠. 맛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냄새로 알아버렸어. 두리안이에요, 여러분. 나 두리안 처음 먹어. 두리안이야. 어떡해? 아니 왜 이걸 추천해주냐고. 여러분 제가 테스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냄새만큼 이상하지 않다. 냄새는 진짜 고약하거든요? 근데 맛은 냄새 한 10분의 1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먹을 바에 오리지널로 5개 더 먹을게요. 왜냐면 얘가 비쌌기 때문이죠. 아 진짜 상술인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초코입니다. 또 초코순이 초코 못 참잖아요. 초코도 맛있다. 근데 저는 이거 살 돈으로 3.8위안짜리 오리지널 10개 살 것 같습니다. 10개 사도 얼마야? 10개 사도 7,000원이야. 와, 왜 한국은 에그타르트가 비싼 거지? 이렇게 에그타르트까지 행복하게 먹으면서 이번 중국 떡볶이 투어도 마무리됐어요. 해외에서 떡볶이를 먹는다는 건 저에겐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경험인데 이 모든 게 떡볶이를 아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요즘처럼 팍팍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소소한 힐링 잘 챙기시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그나저나 다음엔 또 어디로 가볼까요? 몽골에서도 한류가 그렇게 인기라던데 몽골 떡볶이 투어 어때요? 아니면 뭐 미국, 홍콩? 재밌을 것 같은 해외 떡볶이 투어 아이디어 있으시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